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과학 성적을 반짝이게 해줄 가인학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브로셔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강좌를 순차적으로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성적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겨울방학인데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겨울방학 때 만나게 될 수업은 두 가지예요. 예비 중2 대상으로 하는 중2과학 특강과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개정화학 두 가지 수업에서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중2과학을 왜 꼭 겨울방학 때 다 보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인에서 준비한 개정화학은 다른 것과는 어떠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중2과학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이들이 3월 달에 2학년이 되고 입학을 하면 국어 수학 때문에 식겁을 하는 게 아니고 과학 때문에 깜짝 놀래요. 너무 어렵거든요. 10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건 1학년이랑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대단원의 개수가 통째로 2개가 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빠르게 해야겠죠. 거기다가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내용도 갑자기 확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 시험을 처음 보니까 지필고사를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에 실제로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중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양만 많으면 그래 천자문이다 생각하고 그냥 잠깐 외우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중2과학은 흔히 얘기하는 쓸데없는 과목 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면 매년 아이들이 발목이 잡힐 그럴 개념들을 중2과학 때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화학이랑 물리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중2 1단원, 화학에서 원자, 분자, 이온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년이에요. 이걸로 중3 화학도 하고 통합고학 화학도 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고등화학의 킬러 파트, 양적 관계까지 가야 하는데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면 대체 얘가 왜 이걸 못 풀고 있지? 하고 가서 물어보면 중2 개념에서 빵꾸가 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걸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생각보다 크리티컬합니다. 그럼 화학만 그럴까요? 1단원 끝나면 2단원이 물리예요. 전기와 자기예요. 이 전기와 자기가 중3 통합과학에서도 당연히 쓰일 뿐더러 이번 개정 물리에서 전자기 파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가 많이 됐는데 그 시작점이 중2과학 2단원입니다. 이렇게 중2과학은 아이들 고3 전체 수험 생활을 봐도 아주 중요한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배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 2단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학기 것만 파고 시험을 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1, 2단원 공부하고 갔는데 학교에서 3, 4단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2과학은 두꺼워서 반으로 나눠놓은 거지 1, 2학기 개념이 없습니다. 올해 4번의 지필고사 단원을 제가 학교별로 조금 나눠놨는데요. 원촌만 1, 2, 3, 4, 5, 6, 7, 8이죠. 근데 사실 원촌도 4년 동안 처음이에요. 맨날 2, 8, 1, 6 이런 식으로 보다가 올해는 이제 학교 편의상 이렇게 바꾸셨는데 당연히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1학기 교재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게 사실 내신 대비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인 그렇게 줄 서서 내신 대비 그렇게 잘한다는데 그때만 들으면 부족하냐 싶으실 텐데요. 사실 원하는 게 B씨면 뭐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만점 받고 싶고 확실한 A를 원하니까 그래서 저희랑 내신 대비를 죽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노베이스로 A를 확답한다. 이게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1, 2단원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에 들어있으면 중2과학 특강에는 6번에 나눠서 배웠던 것들을 내신 대비 때는 3회 모두 다 끝내야 해요. 그럼 내신 대비 때는 왜 저렇게 빨리 하고 남은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학교별로 올해 추가된 프린트 자료가 있는지, 혹시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 교과서에만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타임스탬 모의고사,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좌의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강 때 꼼꼼하게 기본 개념 체크하고 대표 유형 위주로 문제풀이를 해놔야 실제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할 때 핵심 개념은 빠르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고 기출을 포함해서 우리 학교 스타일에 적응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신 대비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2번, 학교 수업까지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 3번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시험이 어려운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교육과정이 이제 끝나가요. 중학교도 교과서가 곧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교과서로 낼 수 있는 웬만한 문제는 이미 다 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조금만 만져서 변형을 하더라도 시험을 처음 보는 애들은 너무 어려운 거죠. 서일기출, 원총기출 하나씩 볼게요. 자, 서일 2학년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어머니 이게 4점짜리 하나거든요. 근데 뭐 4점 한 문제 그럴 수 있지 하실 텐데 서일은 지필고사 한 번이 총 30점 만점이에요. 수학이랑 과학이 똑같죠. 그러면 다른 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4점짜리 한 문제랑 서일이 느끼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뭐 한 문제 정도는 교과서 보고 외워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4점 중에 1점 정도. 근데 나머지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에요. 학교 교과서에 없는데 어려워서 교과 과정에서 뺀 건데 프린트로 그대로 줘요. 그리고 내가 준 프린트 공부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나머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내신 대비 때 학교별로 모여서 해야 해요. 그럼 이전에 기본 개념은 이미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죠. 원초는 괜찮냐? 원래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일이랑 거의 똑같아요. 사실 시험 범위 자체가 부담이 너무 많은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외울 것도 많은데 생명과학 쉽게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맞는 걸 모두 고르세요. 완전히 함정형 형태. 그리고 실험과 그래프를 동시에 해석해야 하는 고난도 자료들을 계속 전 단원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초는 지금 4년 내내 가르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걱정이 된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작하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딱 그 시기예요. 대부분 이제 저희 아이들 중2과학 처음 공부를 할 텐데 처음이기 때문에 요령 피우지 않고 정석대로 공부해야 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충분한 그럴 만한 시간이 있어요. 제 수업의 방식이자 성적을 올리는 가장 근본인 3단계의 수업 방식인데요. 첫 번째, 섬세한 개념 완성. 이게 1등이죠. 개념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본교재 O2과학 사용을 할 텐데요. 정말 좋아요. 디테일하고. 근데 줄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가 중요한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O2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 중심이 되어주는 그래프 자료들 그리고 키워드들을 제가 다 비워서 필기노트를 매 시간마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쭉 스스로 필기노트를 만들고 집에 가서 숙제하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숙제해야 될 것 중에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눈에 쏙 볼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 이것들을 꼼꼼히 쌓았다가 내신 기간 전에도 한 번씩 복습용으로 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섬세한 개념 완성을 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문제를 잘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부 수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똑같이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들을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검토를 여러 번 할 그런 충분한 시간은 없거든요. 중학생들한테도. 그러면 내가 OMR 마킹 하기 전에 제대로 푼 거 맞나? 내가 틀린 부분 없나? 한눈에 쏙 들어오게 문제풀이 과정이 보이게 쓰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이게 정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의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 특강에서 본인의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논리가 눈에 보일 수 있게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까지 꼼꼼하게 시킬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빈틈없이 개별적으로 채워주는 테스트와 피드백인데요. 사실 저희가 주 2회 아이들을 부르니까 한 번 아프면 숙제가 막 쌓이고 한 번 여행 갔다 오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방학 때는 피드백 시간이 정말 충분하니까. 테스트를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볼 거예요. 올 때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주간식 밖에 없어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는 물론이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을 보이게 써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빈칸을 디테일하게 채우다 보면 얘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 당일에 채점 다 하고요. 피드백까지 저랑 오답 피드백 당일에 모두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풀어서 모레 왔어.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오늘 푼 거 오늘 정리하니까 완벽하게 끝까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방학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5번만 성실하게 제 수업을 따라오면 그래도 내신 대비 만점을 위해서 빈틈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디테일은 내신 대비 때, 학교별 내신 대비 때 다시 보내주시면 그 나머지 디테일 완벽하게 4주 동안 채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2과학 추천 대상은 너무 명확하죠. 네, 과학 공부 처음 하는 학생들이요. 처음부터 5개념 없이 개념 정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책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애들 꽤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부분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주는 수업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보는 눈이 커지면서 분명히 좋아지는 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히나 물리화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데 개념을 공부를 했어.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를 못 풀겠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분명히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에 숨어있는 뜻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제가 필기노트를 준비를 할 때 개념 뒤에 작은 예제들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건 이걸 푸는 거야. 그리고 O2 본교재에 있는 몇 페이지 몇 번이 이거랑 똑같아. 한번 풀어봐. 이런 식의 충분한 문제풀이도 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이들 3월 1일까지 하고 개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부터 중3과학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중간에 4월 달에 6월 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별 대비가 있고요. 3월에 시작한 이 중3과학 수업은 여름방학과 함께 딱 끝이 나요. 그러면 9월 달에는 2학기 중간고사를 모두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선행을 할 수 있는 저희 가인에서 중2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요. 네, 지금이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 중2과학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수업은 1월 10일에 시작해서 3월 1일에 끝납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하루 껴있어서 그것만 빼고 여기 본원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10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15회 동안 중2과학 전 범위를 다 끝내는 과학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수업이 완벽한 내신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색깔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적힌 것처럼 all you예요. 개정화학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가인 말고도 설명회 제철이에요. 그쵸? 정말 설명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뭐 대치동도 가보시고 다른 학원도 많이 가보실 텐데 어디에 가도 바뀐 교과서를 사용해서 중2, 중3을 대상으로 개정화학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 당연히 화학 수업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기존에 있던 화학 1 시중문제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가인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개정화학은 토요일 4시부터 7시까지 1월 6일에 개강해서 내신 대비 시작 전까지 11회 동안 완성을 할 거고요. 가인에서 준비한 자체 교재와 전략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중2과학이랑은 완전히 강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움이 어디에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개정화학은 고2 내신 과목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중등 물화까지는 한번 봤어야 수업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중등 선행이 어느 정도 끝난 학생들 중에 내가 최상위 이공계열 학교를 갈 거야. 아니면 의치약 전공할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등학교 갈 건데 중학교 때랑 어떻게 다른지 미리 좀 보고 경험을 하고 익숙해져야겠어.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추하는 강좌입니다. 화학이 강좌가 정말 많고 친구들도 보면 가장 먼저 언제나 여러 번 가장 1순위로 보는 선행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는 이거예요. 네,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중에 연계율이 탑급이에요. 의치학 때는 당연하고 이공계열 어디 중에 화학 안 하고 와도 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전공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화학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필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2에서 선택 과목 고르세요. 그러면 화학이 압도적으로 1등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이제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하는 세대인데요. 통합과학은 네, 이렇게 골고루 물화생지가 골고루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이거예요. 지구과학, 물리, 생명과학 그 어디에도 화학의 기본 개념, 원자와 분자
화학 결합을 몰라도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단원이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통합과학 책 딱 펴면 빅뱅 우주론인데요. 거기서부터 원소의 시작이 되는데요. 지구과학 빅뱅 우주론에도 화학이 들어가고, 물리, 신소재 반도체에도 화학이 들어가고, 심지어 외우면 될 줄 알았던 생명과학 생태계 평형에도 화학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합과학의 기틀을 잡는 중심에도 화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번 하는 거고, 그래서 한두 번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가장 티가 안 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계정화학이 우리 애들은 새 교과서를 쓰는데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 틀은 화학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화학1, 화학2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화학1에 화학2를 합친 게 계정화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학2에서 빠진 한 단원이 스킬로 풀 수 있는,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단원이 빠지고, 여러 단원을 사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심화 개념, 화학 평형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3단원에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화2에서 내려온 화학 평형인데요. 정말 아주 일동안 화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통째로 평형을 화학으로 내렸습니다. 교과서가 없죠. 그럼 이제 만들어진 최적의 교과서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가인은 화학을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화학 선생님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중1부터 고3까지 전학년의 화학을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어디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느 정도 배웠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있는 학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짠 커리큘럼의 일부 대략적인 걸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11번 수업을 할 거예요. 그중에 7주에서 8주에 이렇게 빨갛게 체크해 놓은 평형 상수와 평형 이동, 저게 화학원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는 화투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꽤 뒤에 가 있죠. 네, 앞뒤 4주차부터 그리고 11주차까지 이 중간에 있는 평형상수와 평형이동이 단원 통합적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배우기 전에 1, 2, 3주차에는 중등 내용도 한번 싹 정리하고, 그리고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도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는 연결되는 부분들을 먼저 커리큘럼을 적어놨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강약이 있는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자, 제일 가인이 잘하는 걸 아직 안 적었어요. 가인은 서초구 내신을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도 동덕여고 통합과학 그리고 반포고 통합과학 화학원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가인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저희 애들 강남구 문제도 다 비교해 보려고 풀리거든요. 강남구보다 서초구,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경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사립인 세화여고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공립이지만 반포고나 서울고처럼 과학 중점 학교들도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안 바꾸세요. 그래서 수능에선 이제 안 나오는데 아직 내신에서는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럼 저희도 교과서가 바뀌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니까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예측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해까지는 학교에서도 새 교과서를 만났을 때 새로 데이터를 축적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정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해까지는 기존의 경향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들어간 부분만 화투에서 조금 내리자. 고3 화투 봤던 거 조금 내려가지고 2학년들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목고 영재고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 기출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가인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보면 가장 남들보다 먼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번의 수업이 끝나면 바로 3월 넷째 주 내신 대비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5월 달에 물리 기본을 수강하거나, 이것도 당연히 개정이죠. 물리 기본을 수강하거나 아니면 화학 심화를 들으면 되는데, 중간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과 함께 전부 다 정규 커리큘럼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2학기 되기 전에
적어도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계정물리, 계정화학을 기본은 한번 봤다. 이렇게까지 네, 커리큘럼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강좌에 대한 소개였고요. 겨울방학에 과학을 시작하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피드백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브로셔에도 네, 적어놨고요. 피드백이 방학 중에 가능한 시간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본 수업 시간에 숙제로 조금 밀려서 아니면 놀러가서 아파서 결석해서 질문했던 것뿐만 질문이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었는데도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꼼꼼하게 피드백 시간을 채울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겨울방학 수업 이렇게 2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이들 새학기 되면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이들도 의지가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중2 아이들과 1월 10일에 중2 특강 여기서 수요일 금요일로 만날 거고요. 계정화학은 적어도 중등 물화가 끝난 예비 중2, 중3 아이들과 계정화학 시간에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